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비다. 자,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이제 정의인 것 같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부품을 들어올리고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읽었던 문장에서처럼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에 유용한 장비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고 있는 그 물체를 지지하는 그 긴 팔 모양의 붐은, 그쵸? 붐이라고 하는 녀석의 간단한 개념 정의요. 인양하는 그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문에 중간 부분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에 자, 붐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압식 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격자식 붐인데 이따가 이제 지문에서 각각 유압식 붐은 무엇이고 격자식 붐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요거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유압식 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 격자식 붐이에요. 그렇죠. 즉 얘네들이 생긴 게 지금 팔처럼 생겼잖아요. 긴 팔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물체를 들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붐은 물체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 자, 얘네들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예, 필요한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높이. 자,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이 붐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높이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물체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도달 범위도 이제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붐과 자, 하나는 유압식 붐이에요. 근데 이 유압식 붐은 뭘 통해서 길이를 조절한다고 해요? 유압 실린더. 그 다음에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하는 격자식 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격자식 붐은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유압식 붐의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격자식 붐을 보면은 유압식 붐은 지금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관이 이제 유압 실린더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보조붐을 부착하기도 한다. 자, 보조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조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서 꼬아놓은 만들줄인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들어 올린다. 자, 후크를 걸어요. 자, 그림 보시면서 후크를 걸어서 근데 이걸 연결하는 끈이 탁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강철 철사를 합쳐서 꼬아 만든 와이어 로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후크에 걸어놓고요. 이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 좀 더 읽어볼게요. 크레인의 이 붐이 수직이 뭐예요? 위아래로. 자, 이 붐이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복. 그쵸? 우리 감정에 기복이 있다. 그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그쵸? 기본형 그 붐과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다. 항상 똑같이 기복한다 하면은 틀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붐이나 보조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까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복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붐이 움직이는 것은 선회한다. 선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돈다 해서 선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가 어디 있는지 그림 볼까요? 아웃트리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이 녀석. 자,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서 크레인을 고정해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한다. 자, 일단은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여러 장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좀 문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림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칠판 미리 판서해 놓은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일단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지금 지문에서는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궤도를 장착을 하고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리는 거는 수직 이동이겠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운반하기도 하는 장비다. 자, 근데 이 붐이라고 하는 이 긴 팔 모양의 장치. 자, 여기 써있는 그대로요. 인양하는 그 물체를 지지하고 있는 긴 팔 모양의 장치가 이제 붐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뭐하고 뭐를 결정하느냐? 도달 범위하고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압식 붐, 또 다른 하나는 격자형 붐인데 유압식 붐은 유압 실린더를 통해서 길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격자형 붐은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조붐을 부착을 하면은 도달 범위가 더 확장되기도 하죠. 자, 이 붐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기복이라고 하고요. 붐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선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트리거는 지탱하는 장치.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디에 이런 부품이 있다, 이런 장치가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작동 원리 같은 거 이제 얘기하겠죠. 자, 보시죠.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 능력인 양중 능력, 들어 올리는 능력을 양중 능력이라고 지칭한대요. 근데 이 녀석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 자,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다? 지렛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자, 이는 크레인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요. 그쵸? 요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전도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림에서 전도축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그림의 완전 정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트리거가 있는, 그쵸? 크레인 기동하고 있는 이 차체 여기까지가 전도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 모양이 생각보다 길게 쭉 뻗어나갈 텐데 그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전도축 바깥의 영역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그림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도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A 영역, 그 다음에 오른쪽은 B 영역이라고 지금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확인했던 이 A의 거리와 B의 거리 내용도 이제 지문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보시죠. 그림에서 이 전도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전도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레인의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 A를 곱한 안정 모멘트가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부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 B와 물체의 무게를 곱한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레인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문장이 너무 길죠?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문장을 읽고 이해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칠판을 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요. 안정 모멘트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있고요. 양중 모멘트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안정과 양중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안정 모멘트는 그쵸? 크레인 그 차체,
물체가 무겁지만은 견디는 힘, 쓰러지지 않고 전도되지 않고 견디는 그 힘, 그게 이제 안정 모먼트이고요. 그 다음에 양중 모멘트는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 크레인 차체 쪽 말고 물체 쪽.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체 쪽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순간 차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가 견디는 힘이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적어도 물체에서 이제 내리누르는 그 양중 모멘트의 그 힘보다는 같거나 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요거를요, 이 안정 모멘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전도축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축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좌측, 즉 크레인 차체가 있는 쪽.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물체를 견디는 힘이 기본적으로 크레인 차체의 중량도 크죠. 얘가 하나의 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레인의 중량 곱하기 그 다음에 크레인의 무게중심에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그게 A 거리였어요. 크레인의 무게 중량에다가 A라고 하는 거리를 곱한 것이 안정 모멘트, 즉 이 크레인이 버티는 힘이죠. 그 다음에 물체가 내리누르는 저쪽 붐에서 물체가 내리누르는 그 힘은요, 물체 자체의 무게가 일단 있겠죠. 거기에다가 물체 위치를 잘 보세요. 이번에는 해당 그 물체의 중심축에서부터 전도축까지, 여기서 그림에서는 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A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B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크레인 차체의 무게가 견뎌야 돼요. 뭐에 비해서? 물체가 내리누르는 그 힘보다 그래도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야지 전도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안정 모멘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랑 뭐를 곱한다고요? 크레인의 중량과 뭐를 곱한다. 그쵸? 크레인 무게중심으로부터 전도축까지. 그게 A예요. 그쵸? 크레인 중량 곱하기 A 한 게 안정 모멘트. 크레인이 견디는 힘. 그 다음에 이 안정 모멘트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서술내기 위해서 얘가 이제 주어처럼 지금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안정 모멘트가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물체의 중심축? 물체 여기 있네요. 물체의 중심축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 즉 결국에는 B라는 소리야. B라고 하는 거리일 텐데 이 B하고요. 역시나 물체의 무게를 또 곱해야 되겠죠. 물체의 무게를 곱한 이때는 안정 모멘트가 아니고 양중 모멘트. 근데 이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레인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칠판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죠. 그렇죠? 물체가 내리누르는 힘보다는 그래도 이 크레인 자체가 견디는 힘이 더 커야지 뒤집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축에 대해서 또 이제 지문에서 얘기합니다. 전도축은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을 의미하는데요.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전도축 중심으로 발생한다. 즉 뒤집어지는 순간 얘기하는 거,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 반대로 언제 넘어지느냐. 양중 모멘트, 물체가 내리누리는 그 힘이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그쵸? 전도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전도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중 모멘트보다 안정 모멘트, 자, 헷갈리니까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자, 부등으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크레인의 전도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불상사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이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자, 여기 요 안정 모멘트보다 커질 때, 요때 이제 발생한다 그 얘기야. 그리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그쵸? 견딜 수 있는 그게 이제 최대 하중이라고 하는 말이 드는데 그 최대 하중을 초과해버려서 전도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되돌릴 수 없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크레인의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칠판에 제가 써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를 해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견딜 수 있는 그 무게의 하중과 또 물체를 거는 그 후크와 같이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을 합한 값. 그쵸? 그냥 물체가 지금 10톤짜리야. 물체만 계산하면은 계산이 양이 빠진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크의 무게를 합쳐줘야죠. 같이 거기에 무게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물체의 무게도 중요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을 합한 값을 총량을 양중 능력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은 이 무게를 지키면은 이 크레인은 넘어가지 않는다. 전도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때 표는요. 최대 허용 하중 플러스 부과되는 하중을 합한 값, 말 그대로 그 값, 소위 최대값 그 수치만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숫자만 지키면은 간당간당 할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면 숫자를 좀 줄여줘야죠. 그래서요, 보세요. 표에 이 양중 능력표에 제시된 이 양중 능력은요,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대체로 견디는 그 막바지의 그 힘이 이제 임계하중이잖아요. 그 임계하중의 전체 100%가 아니라 최대치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75에서 85%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임계하중 옆에 별표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대충 다 알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임계하중이 뭐라고요? 구조물이나 부재가 파괴 또는 과도한 변형과 같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한계, 결국에는 위험에 다다르는 한계, 임계하중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습니다. 외부 요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이 아주 많이 불면요, 그러면은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불 때에는 들어올린 그 물체가 흔들려서 작업 반경의 변동 등으로 전도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동식 크레인의 운영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쵸? 외부 요인도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람이죠. 자, 다음이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또 있대요. 어떤 장치들이 도와주느냐?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고, 자, 그러면요, 수평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압력 분산을 위해서 또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침목을 설치한대요. 그 받침목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평 유지, 압력 분산, 그 다음에 땅 밑으로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받침목. 자, 또한 하중이 가해지는 곳은 아마 물체 쪽이겠죠. 하중이 가해지는 물체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그쵸, 그 반대쪽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축, 무게에, 양팔 저울의 그 무게에 평형을 맞춘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평형축을 설치를 해서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그쵸, 크레인 쪽의 무게를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 바로 안정 모멘트가 증가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크레인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그 내용들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양중 능력표를 참고를 한대요. 그렇죠? 전도 방지의 몇 가지 조건들을 쫙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넘버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중, 물체에 이제 내리 누르는 그 힘보다는 안정 모멘트가 좀 더 힘이 더 크면 좋겠다. 같거나 크면 좋겠다. 확실하게 크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양중 능력표를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 하는데, 이때 양중 능력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물체의 무게, 최대 허용 하중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그 뭐죠? 그 후크처럼 그 외에 부가 하중까지도 더한 값이라고 해요. 하지만 최대치 100%가 아니라 75%에서 85%. 그쵸?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 요인이 있을 때는요, 작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받침목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받침목의 역할이 뭐냐? 수평 유지한다, 압력을 분산시킨다, 그 다음에 땅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평형축을 쓰기도 합니다.
하중이 있는 그 반대쪽에다가 폐용출을 설치하게 되면요. 안정 모멘트가 올라가니까요. 그쵸? 이렇게 지문의 내용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이 평이했어요. 자, 이제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 1번 보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 자, 틀린 것 찾기.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보기 1번. 크레인의 붐 각도는, 자, 크레인의 붐 각도는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설명이 있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밑줄 한번 쳐드릴게요. 이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쵸? 1번 선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선지 내용은 일치하죠.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대부분의 크레인은 후크에다가 물체를 걸고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들어 올린다. 자, 후크를 쓴다는 거는 금방 알겠는데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 자, 용어가 낯설어서 긴가민가 할 수 있을 텐데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자, 후크에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서 꼬아 만든 줄인 와이어 루프를 사용한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이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크레인의 설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중 능력은, 이 양중 능력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살짝 봤었죠? 여기 있네요. 자, 이 양중 능력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지금 지문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맞죠?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을까요? 자, 붐을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선회요? 선회가 아니죠. 기복이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기복이라고요? 아니요. 선회죠. 서로 반대로 언급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내려갈게요. 2번 문제, 자,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자, 보기 1번 봅시다. 전도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있나? 되돌릴 수 없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지 않아요. 1번 설명 괜찮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전도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 요인으로 바람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 많이 불 때 작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선지, 크레인이 서 있는 그 지반이 약하면 전도 위험성이 높아진다. 지반이 약하면요. 지반이 우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이 우리 지문 후반에 있었죠. 여기.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그쵸. 가라앉는 게 이제 지반이 약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약하지 않아야 되는데 약하면은 전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3번 얘기도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 안정 모멘트보다 양중 모멘트가 크면 그 부등호가 이렇게 되네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안정된 쪽으로 부등호가 커야 되는데 반대이니까 전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4번 선지도 맞죠. 자, 5번 선지 봅시다. 크레인이 있는 그 지면에 가하는 그 압력을 한 곳에 집중하면 전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자, 이상하죠? 자, 관련된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요. 자, 우리 받침목 설치할 때 그 문장에 보시면은, 자,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그래요? 아니면 분산한다고 하잖아요.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압력을 분산시킨다. 그쵸? 어찌됐든지 간에 한쪽으로 쏠리면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전도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집중이 아니에요. 분산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보기 박스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동식 크레인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A는 크롤러 크레인. 하나는 크롤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요, 험지형 크레인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크레인에 대해서 설명하겠네요.
먼저 크롤러 크레인은 주행할 수 있는 차체 하부에 무한궤도를 장착한 크레인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 중 가장 무겁고 커서 기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효율이 뛰어나다. 자, 그러면요. 크롤러라고 여기다 써볼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A죠. 이 녀석은요. 네. 크레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리고요. 기동성은 좀 떨어져요. 무겁기 때문에. 기동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들어올리는 효율이 뛰어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크롤러 크레인은요, 일반적으로 격자형 붐이 장착되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장착된다고요? 격자형 붐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격자형. 얘는 격자형. 자, 붐 끝에다가 보조붐을 부착하기도 해요. 자, 플러스 보조붐이라고 써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A, 크롤러요. 크롤러 크레인. 자, 그 다음에 B, 험지형. 자, 험지형 크레인은 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험지형 크레인은 차체 하부에 고무 타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고 일반적으로 유압식 붐이 장착되어 있다. 자, 격자형 붐이 아니고 여기에는 유압식 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회 반경이 매우 작다. 선회 반경 작음. 그러면요,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된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또한 험지형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A와 B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선제 분석 들어갑시다. 선제 1번입니다. 자, A, 크롤러는요, 보조붐을 부착을 해서 붐과 보조붐이 따로 기복할 수 있으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겠군. 지금 보니까 보조붐이 쓰인다라고 했네요. A는. 그러면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이번에는 B. B는 험지형이요. 험지형은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했을 때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거운 물체를 드는데 더 유리하겠군. 아웃트리거를 쓰면요. 훨씬 더 고정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2번 선지도 설명은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A. 크롤러에다가 장착된 격자형 붐과 여기에 격자형을 연결하죠. 또 B에 장착된 이 유압식 붐은 A는 격자형, B는 유압식. 각각 그 어울리는 장치끼리 언급은 잘 했어요. 여기까지는 언급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압 실린더로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겠고, 유압 실린더가 쓰이는 거는 유압식 붐일 때만 유압 실린더가 활용이 됩니다. 격자형 붐일 때는요, 유압 실린더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압 실린더로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유압식 붐인 B에만. 그리고 A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러면은 3번이 틀렸죠. 자, 이 유압 실린더와 유압식 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는 게 나으니까. 자, 여기 있어요. 어딨나? 여기 있네요. 자,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붐, 그렇죠? 유압식 붐이 유압 실린더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형 붐은 유압 실린더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었던 선지 세 번째는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나머지 4번, 5번 선지요. 자, A, 크롤러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유리하고, B는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유리하다. 자, A는요. 차체가 무겁고 효율성이 높다.
무거운 거 잘 든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거운 물체에 들어오는데 유리하다? 괜찮죠. 그 다음에 B는요, 이 함정은요, 선의 반경이 좁다라고 하니까요, 협소한 공간에서 쓰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4번 설명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 A하고 B 모두 다 붐은 모든 물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에 영향을 준다. 자, 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도달 범위와 높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지문에 있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요. 높이와 도달 범위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붐이.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5번째 선지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번 선지도 맞고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 아까 찾았던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문제 4번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 또 괜히 긴장되죠? 근데 이건 별거 없어요. 자, 표를 먼저 봅시다. 자, 붐의 길이, 자, 15m, 21m.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렇게 높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작업 반경은요. 자, 크레인 차체 중심으로 해서 작업 반경 6m에서 10m 이렇게 작업하는 반경, 이 말로 금방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너비, 그렇죠? 높이와 너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은 뭐예요? 100, 52.6 전부 다 단위는 톤. 무게 얘기하는 거죠. 무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 지금 현재 양중 능력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 100%가 아니라 임계 하중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무게의 값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표 분석할 게 많지 않아서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지 1번 보시면요.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자, 좀 더 올려볼까요? 표에 제시된 이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임계하중보다는 그 값이 작다. 그렇죠? 임계하중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죠. 넘지 않아요. 몇 퍼센트? 75에서 85%. 안전 제일이에요. 그러면 선지 2번에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역시나 이때 양중 능력은 물체를 매달아서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했겠군. 자, 상하로 움직이는 게 이제 높이,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게 이제 너비. 그렇죠? 표가 이거 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까요? 표에 제시된 이 양중 능력은 들어올리는 물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물체의 무게에다가 플러스 그 외의 장치에 부과되어 있는 하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쵸? 물체의 무게 플러스 후크와 같은 부가 장치들의 무게도 포함한다고 했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든 그 물체의 중심축에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가 짧아지면 양중 능력은 작아지겠군.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 물체, 자, 우리 크레인이 아니에요. 물체의 중심축에서부터 전도축까지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물체의 중심축, 여기 아니죠. 이쪽이에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 사실상 우리 지문에 있는 거리로는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양중 모멘트죠. 양중 모멘트. 저 거리가 짧아지면, 이게 짧아지면요, 양중 능력이 작아진다. 자, 보시죠. 양중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양중 능력이라는 얘기는요, 버티는 힘이에요. 양중 모멘트가 양중 능력이 아니에요. 안정 모멘트를 참고를 해서 이 크레인이 버티는 힘이 양중 능력이에요. 그러면요, 얘가 이 B의 값이 지금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짧아진다. 짧아지면은 양중 능력이 작아지나요? 아니요. 얘는 오히려 잘 버텨요. 버티는 힘은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이 수평 거리가 짧아지면 양중 능력, 그쵸? 그걸 버티는 힘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선지 4번이 틀렸네요. 자, 양중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도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봅시다. 양중 능력. 여기 써있네요. 그쵸? 양중 모멘트라고 할 때에, 양중 모멘트라고 하는 이때에 이 곱하기 했던 값이 아니라 양중 능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라고요? 그 위에 있네요. 이것을 크레인이 이 어떤 물체를 들어올리는 능력. 그쵸? 들어올리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봐요.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정답이 4번인 건 알겠고요. 5번 선지 갑시다.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든 그 물체에 의해 하중이 가해지는, 그쵸? 그 반대쪽, 자, 평형추를 이제 설치하려고 하나요? 그 반대쪽 크레인 본체에다가 강철로 만든 평형추를 설치하면요, 양중 능력은 커지겠죠. 그쵸? 양중 능력 자체가, 버티는 힘, 드는 힘, 버티는 힘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는 이제 서술하고 있는 방식, 유형은 비슷한데 4번 선지가 설명이 작다라고 했던 말이 틀렸어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었고요. 문제가 4개였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